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청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어제 다우지수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야옹님이 의견을 주셔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 두 가지 살펴보고, 그리고 차트는 다우지수, 코스피, 금차트, 원달러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리플 차트 이렇게 이제 보고, 검은 손님이 차트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기사를 잠깐 보기 전에 다우지수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5% 약간 넘는 상승을 했어요. 지수로 이제 1294포인트가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이제 월봉 차트에서 이 죄송합니다. 이 검정색 추세선을 월봉에서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이제 그림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1929년도 그림을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추세 이탈이 되고 그 다음 달 월봉이 여기 이제 20월선, 빨간색 20월선과 이 추세선 밑에서 움직여주고, 그 이후에 한번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이 됐고, 우선 어제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해주면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월봉에서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월 위에 또 이제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그 월봉이 그 3월 달 그 월봉 마감이, 만약에 이 추세선 다시 복귀해주고 20월선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지는 생긴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상승수액이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고 다시 이 상승수액이 추세선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이 추세선을 크게 뭐 넘어가는 그런 상승은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추세선 따라서 한 번 더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그게 이제 트럼프 재선과 연결돼서 진행된다라고 하면 뭐 재선 있기 전까지 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이슈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좀 타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재선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이제 아무리 이거를 경제를 이제 부양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20월선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가능할까? 그 부분이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물론 이제 이번 달 월봉 마감을 봐야겠지만, 월봉 마감이 이 20월선 이 추세선 아래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바로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이 상태로 이제 월봉 마감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더 이제 시간을 버는 게 된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이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해 간다, 이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 시간을 버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이제 거품이 더 커지면서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이제 야옹님이 금리 인하 관련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금리는 언젠가 인상될 것이라고 미국 10년물 채권 선물 가격 차트를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지난달에 저항선을 뚫고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는 걸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올려주신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차트를 올려주셨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주셨어요. 그리고 추세선이 이탈이 됐다가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금리가 반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반대로 금리는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뭐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뭐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채 가격이, 만기 국채 가격이 뭐 10,000달러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그 10,000달러에서 오히려 그 10,000달러보다 더 웃돈을 주고 국채를 살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가 돼도 그게 계속해서 벌어지기는, 물론 이제
그렇게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됐을 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195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금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 이후에 금리가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1980년대까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금리가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80년대 초부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거의 제로에 그 2008년도 서프라임 맞으면서 거의 제로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금리를 올린 겁니다. 이때 이제 금리를 올릴 때 아까 이제 야옹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이 추세가 이제 꺾이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죠. 내려왔었고 이 그 정상적인 경제 상황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회수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경제가 삐끗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금리가 그리 예전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를 보시는 것처럼 뭐 2.4까지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금리를 다시 낮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낮추기 시작했고 지금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다우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금리를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미국 이제 코로나발 불황 막아야 금리 인하 조기 감세에 나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잠깐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28일 긴급 성명을 통해서 미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에 위험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고 보유한 수단을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얼마만큼 금리를 낮출 것인가 이 부분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1.5에서 1.75% 보다 조금 더 60에서 85bp 그래서 0.85 정도까지 그러니까 페드가 3월부터 6월까지 3번 연속 금리를 내려서 총 75bp 그러니까 0.75 정도, 0.75% 정도 금리를 이제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봤던 다우지수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건데 과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사에서 보통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간다. 이 부분을 굉장히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거는 이제 이미 위험 신호가 이제 발생이 된 거고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했을 때부터 그때 금리 인하 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건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해 나갈 건데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처럼 기준 금리 자체가 예전처럼 이렇게 높을 때 뭐 5.5라든가 이렇게 높을 때는 그나마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경제 충격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자체가 원래 낮았던 상태에서 여기서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에는 예전보다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에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 더 많은 돈을 쏟아 붓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기존 법정화폐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거고 이 사이클 이 한 번에 이 100년 주기 사이클이 이번에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면서 이때 이 사이클이 끝이 나고 1929년도와 같은 경제 대공황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그 사이클이 다시 시작하는 처음부터 다시 리셋돼서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질 거다,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음영 영역으로 이렇게 체크된 부분이 보시면요, 미국의 이제 불황이에요. 미국의 불황이고 이 미국 불황이 언제 있었나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가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경제가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다고 이제 판단하고 금리를 더 이상 인상 못하고 금리 인상을 멈춥니다. 멈춘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요. 이때는 이제 주가는 이제 버티죠. 버티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경제 침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침체 속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2008년도에도 그와 같이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가
5.25까지 올렸죠. 5.25까지 올리고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계속해서 인하를 하면서 경제 위기 상황 속으로 들어갔다. 2008년도 서프라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때도 금리 인하했던 부분은 2007년도부터 이제 금리 인하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제 위기는 2008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고, 보통 이제 금리 인하 하고 나서 뭐 많게는 1년 안에 뭐 9개월에서 1년 안에 보통 경제 위기 상황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따져 본다라고 하면 3월 달 경제 위기 상황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우 지수의 저 반등이 진짜 반등이고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반등이냐? 그렇다고 보지 않고 그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유동성, 단지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다우 지수가 일단은 반등을 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금리 관련된 설명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 보기 전에 또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이건 이제 레오린 님이 올려주신 기사입니다. 닥터둠이 증시에서 돈을 빼라. 전 세계 시총 40% 폭락할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닥터둠 루비니 교수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 보면, 현금 보유하거나 이제 국채를 투자해라. 각국 경기 부양 정책을 쓸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아래 이제 한 부분만 제가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루비니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미 연준의 경우 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1.5%포인트밖에 여지가 없고, 2분기에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라며, 더군다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생산 설비가 무너지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공급 측면에 충격을 일으키는데 통화정책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루비니 교수가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뭐 쓸모없는 거고 사기꾼들이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약간 방향을 바꿔서 비트코인 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뭐 가치가 있다, 쓸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제 루비니 교수도 이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이제 법정 화폐는 결국에 생명을 다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암호화폐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인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 이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독일 연방금융감독 암호화폐를 합법적 금융 상품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몇 차례 관련된 이제 기사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소식은 최근 한 판사가 암호화폐가 투자 수단이라고 판결을 하면서, 독일에서요. 이는 디지털 통화를 국가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디지털 통화를 국가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내용이 있는데, 전 이제 이게 어제 그 이야기했던 데이비드 슈얼츠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과도 이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각국 중앙정부에서 이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을 하는데, 그 발행을 할 때 기존의 그냥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국가 이제 화폐를 발행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사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야기했던 뭐 XRP를 담보로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또 XRP를 담보로 각 기업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어떤 판결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40개 이상의 은행으로부터 암호화폐 관리 라이센스 응용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 또 이제 은행과는 별도로 독일의 두 번째로 큰 증권 거래소 뭐 스투트가르트는 최근 새로운 비트코인 거래 상품인 ETP를 추가함에 따라 독일의 증권 거래소는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크게 관여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플 관련된 이제 기사인데, 리플 아랍에미레이트 주요 은행과 파트너십 리플렛 가입하여 고객에 대한 국경 간 지불을 개선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리플은 최근 두바이 소재 푸자이라 국립은행과 이게 이제 NB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로 NBF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은행은 리플렛 네트워크에 가입함으로써 고객들이 거의 즉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NBF 이 두바이 소재의 이 푸자이라 국립은행이 어디랑 이제 주로 거래를 하고 있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 NBF는 주로 인더스 인드 은행을 통해 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이 인도 고객에 중점을 둘 것이다. 뭄바이에 본사를 둔 이 은행 기관은 인도에서 매년 800억 달러, 약 이제 95.5조 원을 넘는 국경 간 지불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2월에 리플렛에 이제 가입을 했다. 그래서 이 두바이와 인도를 잇는 이 국경 간 송금을 앞으로 이제 리플렛에서 담당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국가 간의 어떤 영역, 그리고 이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 세 가지 정도 이제 살펴봤고,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서 다우지수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이제 반등을 해줘서 1.57%, 203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여기 지금 채널의 이 중심, 채널 중심을 넘어가서 회복을 해주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월봉에서 이 120월선, 지난번에 작년에 이 120월선 깨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달에 바로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이 또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차트도 이제 어제보다는 좀 더 이제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현재 거의 뭐 1600달러 정도, 온스당 1600달러 정도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89원, 달러당 1189원으로 어제 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 삼각수렴의 중심, 박스 중심이라고 하면 이 중심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해서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이 저점 연결한 추세선에서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박스 상단으로 올라와 주는지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그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은 이렇게 원화 강세 국면으로 잠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주식시장 코스피가 다시 아까 이제 코스피 차트 잠깐 봤던 것처럼 코스피가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그러니까 원화를 매도해서 달러를 매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원달러의 추세는 달러 강세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지금 약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8,870달러, 8,870달러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어제 봉 마감은 올라와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 하단부 중심에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스 하단부 중심에 걸쳐져 있는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이 200일 이평선 위로 다시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지금 제가 이 수직선 그린 이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심에서 또 이렇게 대칭 형태로 또 진행되고 있어요. 대칭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와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자리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국면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거를 이 대칭 형태로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어제 비웨이브님이 리플 차트 이야기 해주시면서 리플 차트가 큰 역회된 숄더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이 비트코인 차트를 봐도 아마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비트코인 차트도 큰 그림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리플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일단은 이 하락 추세가 돌파된 상태에서 큰 일파에 작은 일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파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이제 3파가 작은 3파가 시작이 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더 이제 안정적인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지금 이제 21 이평선을 넘어가 준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9,400달러입니다. 그래서 21 이평선을 넘어가 준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작은 3파가 큰 1파의 작은 3파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달러 차트만 보고 검은 손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차트랑 아까 이제 제가 좀 비슷한 뭐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지금 이제 이 12월 18일 이 수직선, 이걸 중심으로 대칭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리플도 이 12월 리플 같은 경우는 12월 27일 이 날짜를 중심으로 보시면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비웨이브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물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역회된 숄더가 나왔어요. 왼쪽 팔, 뭐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도 작은 역회된 숄더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머리라고 하면, 이거 자체를 이제 머리라고 하면, 이게 이제 왼쪽 팔,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의견을 이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손님도 이와 같은 이제 의견을 줘서 잠시 뒤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칭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빨간색 제가 이제 어제 그린 추세선까지 현재는 이제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지금은 제가 이제 어제 이 그린, 어제 이제 이 자리에서 올라와서 이 추세선까지 붙여놓은 상태고, 아직 돌파는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돌파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때도 이제 오거레이를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어제나 또는 뭐 오늘 중에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는 이제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 추세를,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현재는 이 추세선에 이제 걸쳐 있는 상태인데,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좀 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대칭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까지 보고, 그럼 이제 검은손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은손님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영상을 쭉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검은손님이 오늘 정리해 주신 내용을 뭐 저장을 해 놓으시고, 저는 이제 보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장을 따로 해 놓으시고 쭉 보시면서 복습하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럼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스에 영향을 주는 대형 알트들과 리플이 아직 안 오르고 있지만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어디쯤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진이 좀 많다고 느껴지지만 역시나 복습입니다. 처음으로 제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여기 17년 3월과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세력형들이 비트코인과 알트 스케줄을 맞춰보았기에 비슷하게 갈 것 같은 생각에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반감기 있기 전인 2016년도 초반에 그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검은 손님은 비트코인도 그리고 알트코인도 그냥 2017년도 3월달 모습으로 비교해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최근 조정도 51선을 깨고 200일 이평선 검은색 선까지 조정을 준 것으로 보아 깊이는 2017년만큼 30%로 깊게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부터 기간 조정 및 조금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2017년도와 현재 위치 비교를 해주셨는데, 올려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2017년도 3월 달에 보시면 이렇게 조정을 줬던 부분, 그래서 이때는 이 검정색, 아까 이제 200일선이라고 했는데 이 검정색이 이 200일선까지는 조정을 주진 않았지만 30% 정도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1파 상승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지금도 그러면 지금 이 동그라미 친 위치가 2017년도 3월달과 같은 이 위치로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같은 움직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은 2016년도 또는 12년도 그 반감기 전에 모습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또 이제 검은손님이 의견 주신 부분처럼 비트코인 움직임과 또 이제 알트코인 움직임을 그냥 다 같이 2017년도 3월달 그 이후로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대략 비트코인 보면, 잠깐만요, 비트코인 차트로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안 봤네요, 보니까. 일단 비트코인 차트 돌아가서 도미넌스 차트 이따가 이제 잠시 뒤에 볼게요. 2017년도 3월달, 3월달 이때 이렇게 조정받고 여기에서 얼마큼 올랐냐면 지금 이제 980달러에서 2800달러, 대략 이제 3배 정도, 3배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정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때 이제 작년 4월 달부터 올라왔던 이 상승, 이게 이제 A파, B파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큰 1파가 이 B파 상승과 같은 폭만큼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234%, 그리고 이 바닥에서 본다라고 하면 319%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배 정도 이렇게 이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닥 자리에서 3배 정도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뭐 6,400포인트, 여기서 잠깐만요, 이렇게 뭐 319% 올라온다 라고 하면 뭐 26,000달러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뭐 23,000에서 24,000 이 정도까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검은손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 2017년도 3월 달에 이렇게 조정받고 상승했던 그 상승폭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하다, 현재 관점에서 동일하게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2017년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움직임입니다. 저번에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더와 리플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17년 도미넌스에서 이더와 리플의 움직임,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었고 올려주신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비트 도미넌스 차트가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2017년도 3월 달부터 이렇게 쭉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할 때 보면 첫 번째로 이더가 먼저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이더 1파 고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리플 1파 고점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다가 다시 이더와 리플 3파 시작점에서 리플이 3파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더가 마지막으로 3파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더와 리플 차트를 봤을 때 이와 같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비트 도미넌스 차트가 나온 김에 아까 이제 빼먹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 잠깐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 도미넌스는 현재 이제 360일 이평선과 내려오고 있는 이 50일 이평선 이 사이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이때 이제 수렴을 했던 기준 이 64를 이제 깨고 내려온다. 결국에 이제 21 이평선이 되겠죠. 이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이제 하락으로 도미넌스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미넌스 차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더리움의 스케줄이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1파 시작을 이더리움이 먼저 하고 마지막 그 3파 마무리를 이더리움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때 당시 이더리움이 알트장 3파까지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더 1파 고점 17년 3월 17일 이후 2파 기간 조정 동안 리플 1파 고점을 17년 4월 2일 찍으며 2파 조정 기간을 이더와 같이 17년 4월 26일까지 가져갑니다. 3파를 17년 4월 27일 동시에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도미넌스를 무너뜨리며 3파 고점을 리플이 먼저 끝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비파 상승,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 120주선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그 비파 상승은 리플이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1파 상승은 오히려 리플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3파 고점을 리플이 먼저 끝냅니다. 그 후 약 한 달간 이더의 상승이 이어지죠. 그게 이제 2017년도에는 6월까지 6월 초까지 이더리움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과 리플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상승이 가능한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이더리움의 월봉 캔들과 스토캐스틱상 리플보다 좋아 보입니다. 방송에 나온 이동욱님 의견처럼 제 생각도 리플은 뭔가 허전합니다. 이번 달을 잘 채워야 할 것 같은데 이더가 먼저 출발하면 채워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더리움 월봉 차트 올려주신 거 먼저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더리움 월봉 차트고 보시는 것처럼 20월선 돌파하고 50월선까지 뚫어준 다음에 아직 50월 이 초록색 50월 이평선에 이제 안착은 못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 연결한 추세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월 이평선에 올라오면 그때는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밑에 이더리움 이제 스토캐스틱 올려주셨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 월봉으로 봤을 때 어제 이제 이동국님이 리플 그 스토캐스틱 올려주셨던 거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이더리움 이 스토캐스틱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533 스토캐스틱 533도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17년 3월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위치와 거의 이제 흡사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와 있고 이 1066도 이렇게 이제 한번 상승해주고 눌러주고 저점 높인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골크 만들어지기 직전에 위치해 있고 20, 12, 12 가장 이제 이 장기인 20, 12, 12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이제 골크가 이미 난 상태입니다. 어제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골크가 이제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돌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좀 늦을 것 같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받고 다음으로 이제 3월 월봉 캔들은 파란색 추세선 및 50월선에 맞고 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달을 어떻게 마감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주식시장도 이번 달 마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7년 1월, 2월과 같이 현재도 2개월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스토캐스도 533 저점 높인 쌍바닥의 높이도 17년과 비슷하고 166도 저점 높이고 골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20, 12, 12는 이미 골크가 나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더 월봉과 알트 시총 월봉 차트와 스톡에너지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알트 시총 차트도 이더리움 차트와 이제 비슷해 보인다. 이건 이제 알트 도미넌스 차트가 이더리움 차트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트 시총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20월, 50월 이평선 위에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스토캐스틱 이 보조지표도 보시는 것처럼 그림 자체가 아까 이제 이더리움과 이 알트 시총 차트 이 전체적인 그림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위치도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쯤 1번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21선 깨지고 51선 기다리는 모습을 보아 2번과 같은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리플 리더 차트에서 찾아봤습니다. 리플 리더 차트 잠깐만요. 이거 봤던 건가요? 예, 이거 안 봤고 이게 이제 무슨 차트냐면 이게 지금 코인마켓캡 이더리움 달러 차트 일봉 차트인데 지금 이제 검은손님이 의견 주신 게 일봉 차트에서 지금 1번과 같은 위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21선 깨지는 모습을 보니까 2번 위치로 보인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뭐냐면 2017년도에 지금 이 위치가 1번 위치라고 이제 보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쉬고 있는 이 모습으로 봤는데 지금 이 21이평선 깨면서 51이평선까지 이 추세선 이렇게 지금 눌러주는 이 위치까지 내려와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니까 2번 위치로 조금 더 이제 급등 전에 이 2번 위치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어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 다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리플 리더 차트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리플 리더 차트 보도록 할게요. 리플 리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제 XRP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XRP 이더리움 차트인데 XRP가 이더리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싼 위치에 있다. 싼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더리움이 1파 상승을 먼저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스토캐스틱 차트에서도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그림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겠냐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아래로 이렇게 언더슈팅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크게 한번 아래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급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이 XRP 이더 차트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 17년 확대를 해 봤습니다. 17년 차트를 확대해서 현재 위치는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차트에서 여기 위치에 와 있다. 여기 위치에 와 있고, 여기서 한번 이더리움이 크게 먼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리플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더리움이 먼저 크게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XRP 이더리움 비교했을 때 아래로 XRP가 이더 대비 좀 덜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한번 크게 움직이고 그 이후에 이더가 1파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2파 조정 들어가고, 그때 리플이 움직이면서 XRP가 움직이면서 30일부터 XRP 1파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31일부터 만약에 1파가 시작이 된다, XRP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에 B파 상승과 그 C파 조정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면 리플 리더 차트에서 21선을 맞고 떨어져야 합니다. 그 기간을 보면 현재가 17년 3월 10일쯤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얼추 맞다면 리플은 1파 고점까지 앞으로 약 3주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3월 안에 뭔가 나오면 좋겠네요. 17년 3월 10일 리플을 보면 리플 차트를 또 이제 올려주셨는데 3월 10일 리플 차트를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3월 10일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수직선으로 체크를 해주셨고, 현재 위치가 이쯤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B파 상승과 C파 조정, 그리고 이제 1파 상승이 한 뭐 30일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때 이제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고, 지금 여기 검정색으로 이렇게 차트를 이제 그려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제 이제 비웨이브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부분을 차트로 이제 그려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6개월간의 큰 그림에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 대칭 형태는 아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이렇게 역회된 숄더로 보입니다. 이걸 이제 비웨이브님도 이제 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Q&A 볼 때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리플도 월봉으로 피보나치나 캔들을 보면 유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너무 많아서 현재 도미넌스가 좀 느리게 떨어지는 이유는 대형 알트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도미넌스 하락에 영향을 준 이더리움, XRP, BSV, 비트코인 캐시의 그림입니다. 비트 도미넌스 차트를 올려주셨고, 비트 도미넌스 차트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다시 반등 나와서 지금 쉬고 있는 이 모습을 올려주셨고요. 2017년 올해 이제 1월 14일과 올해 이제 2월 12일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이제 보면서 또 이제 이야기 해볼게요. 캔들이 큰 날 1월 14일과 2월 12일을 노란 수직선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비트 도미넌스에서 봤던 그 부분이 결국에 이제 비트 도미넌스가 크게 음봉으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 날에 크게 이제 움직여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특징은 BSV는 14일날 엄청난 상승 후의 휴식, BK도 14일날 큰 상승 후 약간씩 상승, 이더와 리플은 두 날과 2월 14일, 15일까지 모두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순환매한다는 특징이 보이고, 비트코인도 14일에 상승을 하지만 대형 알트들이 큰 상승에 의해 도미넌스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쓰고 나니 너무 기네요, 이렇게 적어주는데 뭐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제 이동욱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박빌부님이 예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다 내용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검은수님이 정리해 주신 이 내용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자기 것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이 됐을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복사를 해 놓으셨다가 메모장이든 뭐 따로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라도 제가 뭐 방송에서 이야기를 따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복습을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검은소님이 의견 정리해 주신 거 쭉 봤습니다. 마지막 이거 차트, 알트코인들 차트는 따로 이건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빼고, 다음으로 이제 그럼 넘어가서, 그럼 Q&A로 가서, Q&A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올 즐겁게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다가 보니 재밌는 부분이 생각이 나서 부족하지만 한 글자 올립니다. 리플과 모든 알트들의 상승을 항상 얘기할 때 마다 의문이 있었습니다. 상승 이전의 이평선들의 간격이었습니다. 이번 상승에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이평선 간의 간격이 너무 큰 게 의문이었습니다. 이번 지금장에서 그 의문이 조금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비트코인인 큰 역회된 숄더 생성 중에 있으며 횡보를 하거나 조금 더 아래로 흐르고 횡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큰 역회된 숄더가 생성이 되며 큰 상승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 아마 이제 이 비트코인 그 차트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 큰 역회된 숄더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정도까지 내려왔던 이 부분, 여기서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횡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횡보가 왜 이루어지냐인데, 그건 지금 아래에 있는 이평선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22평과 60, 122평들의 간격이 상승하기엔 너무나 갭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2평에서 걸쳐 있으면서 아래에 있는 60과 122평을 끌어올린 후에 이격이 줄어들면 상승할 것 같습니다. 1번, 비트는 큰 역회된 숄더 생성, 이번 알트는 장기 이평을 22평선과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시간,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최소 한 달 정도 비트, 횡보 알트들도 횡보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지루한 장으로 진입하는군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이제 그 모습이 아까 그 뭐였죠? 리플 차트 이야기해 주셨던 거, 이더리움 차트, 아까 이제 검은손님이 차트 의견 주셨던 거 생각해 보면 큰 역회된 숄더긴 한데 그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팔이 완전히 대칭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그렇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을 물론 이제 끌 수도 있겠지만, 뭐 이동님 의견처럼 좀 더 시간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해 보이지만, 이더리움이 먼저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이더리움 따라서 그 이후에 리플도 같이 따라가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올해 뭐 연말까지 가기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움직여주는, 그리고 3월 달도 그냥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횡보하기보다는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의견 주셔서 봤고요. 다음으로 마틴 와이님이 반감기는 점점 다가오는데 전체적으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리플의 스웰처럼 이번 반감기는 대부분의 코이너들이 가자를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악재는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지금 반감기 전에 보통 이제 한 달 전에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크게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이와 같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감기 전에 항상 크게 이제 상승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감기 전에 상승이 아니라 뭐 반감기에 걸쳐서 상승을 해주거나 아니면 반감기가 오히려 지나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서간지님이 비트 주봉 마감이 안 좋게 끝났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야옹님 아까 이제 의견은 받고요. 다음으로 도부캡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도부캡님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펀더멘털이라는 말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떨어지기는 뭐 힘들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1번, 코스피 코스닥의 펀더멘털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평가 기준은 사실 어떤 걸로 기준을 잡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 기준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거는
PER과 PBR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퍼 같은 경우는 코스피의 경우 뭐 10 정도, 10을 기준으로 해서 10보다 낮으면 그러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10보다 높으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BR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을 기준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낮을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 1보다 높을 경우에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잠깐 이제 코스피 이 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통계청 사이트에 이 코시스 여기 들어가시면 코스피 주가 이익 비율이 나옵니다. 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퍼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퍼가 10이다 라고 하면 그 시가총액만큼 돈을 버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10년이 걸린다 라고 했을 때 퍼 1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퍼가 예를 들어서 5다 라고 하면 그 시가총액만큼 돈을 벌어들이는데 5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퍼가 낮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좋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퍼가 높다는 얘기는 고평가되어 있고 버블이 끼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8월달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 1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빠지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퍼는 17.56이었어요. 그래서 17.56이면 그렇게 이제 낮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국하고 비교하면 뭐 낮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리적 어떤 위치까지 이제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 17.56이 저는 이제 낮게 보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2월달 들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이 전체적인 퍼는 아마 통계청에서 발표가 나오면 좀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19년도 8월달에 코스피 차트 잠깐 보면 2019년도 8월달 이때 이제 190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 퍼가 11.3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퍼는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고, 다만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 실질적인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빠져도 이 퍼가 빠지는 게 덜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글로벌 경제 시대도 위의 말이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는데, 뭐 글로벌 경제 시대,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제대로 이제 중국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다 글로벌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융 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 우리나라 어떤 펀더멘털, 코스피 코스닥 펀더멘털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이 만약에 타격을 받았을 때 그 영향을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코인들에게도 펀더멘털이 있을까요? 무엇을 펀더멘털이라고 봐야 할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처럼 뭔가 돈을 벌어들이는 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PBR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돈으로서 얼마만큼 돈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느냐 뭐 이런 걸 따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트랜잭션 이야기를 하고, 실제 예전에 이제 코인 그 가치 평가하는 그 사이트도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펀더멘털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런 채굴형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 채굴 원가가 또 일정 부분 그 펀더멘털에도 차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임명희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XRP가 드디어 감춰오던 발톱을 드러내는군요. 리브라는 이 얘기했다가 출시도 못하고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역시 XRP는 뒤를 봐주는 세력이 엄청나다고 봐야 하겠죠.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예전에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아무리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대형 뭐 IT 회사가 이런 기축통화 자리를 노리고 뭔가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각국 중앙 은행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자본 투입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뒤에 지금 임명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뒤에 이제 배후 세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들 그리고 뭐 IMF, 세계은행
이런 데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일을 진행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리플사 XRP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나니님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글로벌 주가 하락으로 도이치뱅크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도이치뱅크가 파산하는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도이치뱅크 차트도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봤더니 지난번에 이제 이때 이렇게 반등을 크게 해줘서 이 하락 채널의 중심 위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올라왔는데 다시 보시는 것처럼 맞고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등 나왔던 자리, 이 반등 나왔던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여기 저항 효과를 했던 이 자리까지 반등 나왔다가 지금 재차 이제 맞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수렴을 했었습니다. 좀 크게 해서 확대해서 볼게요. 이제 이 자리는 지난번에 이렇게 수렴했던 이 구간을 살짝 이탈했다가 오히려 이제 급반등 시켜줬어요. 이 급반등 시켜준 걸 보고 도이치뱅크가 다시 살아나냐? 저는 이제 그건 아니다,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 도이치뱅크에 투자가 되어 있던 기관 자금들, 이런 거대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떨구면서 정리해줬다가는 물량을 다 정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한번 올려줬다가 던지면서 마지막으로 물량을 넘기고 개인들한테 넘기고 그리고 죽더라도 이 도이치뱅크 차트는 죽어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기준은 예전 그 리먼 브러더스 차트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 삼각 수렴 중심으로 이탈해서 아래로 이제 내려왔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파산 신청을 리먼 브러더스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이 삼각 수렴 했던 부분 중심 깨고 내려와서 충분히 흘러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횡보하는 그 중에 만약에 이제 파산 선고를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직 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파산을 못 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니 HR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다음으로 조니 HR님이 박필부님 정말 대단하신 듯 본인이 분석한 차트를 공유하기도 힘드실 듯 싶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뭐 막걸리 17년사님도 그리고 스위티님도 또 이제 JIK님도 정말 누구신지 복 받으실 겁니다. 만수를 누리셔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마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다 안 해주시면 박빌브님 그리고 다른 분들 좋은 글 올려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제 검은수님도 굉장히 좋은 내용 정리를 해주셨고 어제 또 이제 이동욱님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좋은 내용들 차트 의견 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로 직접 표현 안 하시더라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도 이제 많이 계시고 저도 당연히 검은수님 그리고 박필부님 뭐 많은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송기복님이 적어주신 그리고 이제 XGM님이 트레이딩뷰에서 로고 설정 어디서 하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오른쪽 하단부 보시면 여기 하단부에 지금 하단부에 이 로그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로그를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송기복님이 오랜만에 이제 글 적어주셨는데 보도록 할게요. 내가 글로벌 주식시장의 위험을 느끼고 손을 접은 시기가 중국 환율이 움직이던 18년 6월 그때 안전자산 골드와 실버 매수 수익 중에 완전 최저바닥으로 매수. 현재 지수는 내가 그만둘 때보다 하락 전환 후에 26,000 도저히 오를 수 없다고 판단한 지수를 돌파하고 3만 언저리까지 왔으나 실제 국내 코스닥이나 내 관심 종목 중에 오르는 건 없고 폭락 중이다. 일부 몇 개 종목만 올랐음. 체감 정도는 어마할 것 같음. 물론 이제 코스피 보면 잘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올라갔는데 몇 개 종목만 올라갔고 대부분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끌고 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 코스피 시장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써주신 겁니다. 최근 다우가 폭락하면서 지하실로 추락하고 있음. 2003년 사스와 비교하던 때, 사스 때는 바닥 구간이었고 2020년 코로나는 우매, 버블도 지독한 버블. 아무리 트릭을 써도 두 개 중 하나는 가짜. 카카오만 올랐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뭐 사스 때, 그리고 이제 메르스 때,
그때도 올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도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저점으로 이탈을 했지만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송기봉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지만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그 위치가 다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시작해서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 걸 가지고, 야 코로나가 이제 다시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주식장은 다시 예전처럼 2000포인트 넘어가서 또 2100, 2200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 뭐 다우지수도 다시 3만을 넘어가고 또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긴 쉽지 않고, 경제 상황 자체가 원래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시발점이 돼서 빠진 상황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금리 차트에서 이제 보시면 그 부분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킹치시계님이 아이들 개학이 연기되고 어린이집도 휴원하게 되어서 돌봄 휴가 중입니다. 며칠째 집에서 지지고 볶느라 벌써 지치네요. 정말 이놈의 바이러스를 퍼뜨린 놈을 잡아서 귀싸대기와 날라차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악랄한 놈들, 죄송합니다. 성토할 데가 없어서. 해밀리 가족분들 건강 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건강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돈을 벌어서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건강 잃고 목숨을 잃은 상태에서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경제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좀 답답하신 건 저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음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두 종목 비교 좀 해주세요. 카카오 시총 15조, XRP 시총 12조. 얼마 전 85조 달러가 이제 시총이었고, 이게 지금 100조 달러인가요? 우매 기업 가치까지 다 왔네. 두 개 중 어느 게 좋은가요? 국내에서는 토스라는 업체 법을 만들어서 이거저것 가지고 해먹을 거 많네요. 이런 것도 3, 4조 해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 망해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망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토스도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고, 다만 송기봉님이 이 의미를 써주신 내용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결국에 글로벌 전체 시장을 다 장악한 그런 것들이 모든 시장을 다 가져갈 거다. 플랫폼에서는 특히 그렇게 이제 아마 그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고, XRP가 전 세계 모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의 어떤 브릿지 통화로서 기축 통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시총을 이런 카카오랑 비교하는 게 비교가 되겠냐, 아마 이제 이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피닉스님이 어젯밤 꿈에 이제 XRP 장대 양봉을 보셨다라고 해서 꿈에서는 채널의 중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는데, 빨리 이제 진짜 꿈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두님이 국민의당 홈페이지 보시면 리플이랑 스텔라 마크가 보이는데 희망회로 돌려도 되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이거는 뭐 이제 이걸 이제 디자인 하신 분이 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국민의당 이 마크가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여기서 봤었죠. 잠깐만요.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리플 마크랑 이제 비슷해서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색깔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예전 이제 스텔라 루멘 그 마크가 이제 예전에 그 로켓 마크 쓰다가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암호화폐 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그냥 재미로 써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재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웨이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검문소님이 아마 의미로 이야기해주신 그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역해숄은 그게 아닙니다. 크게 보시면 최소 6개월 이상 그려진 역해된 숄더입니다. 일봉으로 크게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XRP는 매번 큰 상승 시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역해된 숄더를 그려왔고, 이게 완성이 되면서 투덤을 하였습니다. 17년 3월도 그랬고, 아까 이제 검문소님이 17년 3월에 이렇게 검은색 실선으로 그려주셨던 거,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고 17년도 12월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보나치로 XRP의 역해된 숄더 넥라인을 1로 두고 머리끝을 0으로 맞추면 오른쪽 어깨를 만들 때 매번 0.236까지 터치하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었고, 와선하면서 처음 상승 시 2.16 근방을 터치하면서 상승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6은
역헤드 앤 숄더에서 머리의 깊이인 약 90% 상승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역헤드 앤 숄더의 경우 0.2달러까지 오른쪽 어깨 임계점이고, 이게 깨지지 않는다면 아직 6개월이 넘는 역헤드 앤 숄더는 깨진 게 아니며, 만일 완성이 된다면 목표가는 넥라인부터 90% 상승 지점이며, 피보나치 2.16 지점인 0.6에서 0.7 달러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이제 박필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목표가랑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다만 0.2달러가 깨진다면 세 번 반복은 없다는 얘기며, 고로 프랙탈도 깨진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번 역헤드 앤 숄더의 오른쪽 어깨 완성은 최장 4월 중순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제 이제 이동욱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검은소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또 이제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뒤에 스타트를 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